예,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의 거인 신기수입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도 금요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지금 옆으로 흐르는, 지수는 옆으로 흐르는 흐름이고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늘 음봉입니다. 시작이 살짝 애매했어요. 5일선 위로 확실하게 뛰어넘어 줬어야 되는데 5일선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매물을 맞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봉을 내고 있는데 아마도 뭐 지금 5일선과 11선 사이에 가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까지는 아마 이런 가두리 장세가 계속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지나서 요번 주 이제 중반 지나봐야지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있죠. 크게 보면은 이제 흐름상으로는 우리 지수 흐름은 변함이 없다. 사실 지금 조정이 여기까지 나와도 돼요. 2800까지 조정이 나와도 흐름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장의 코스피 흐름을 약간 상단을 좀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주 동력이 될 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삼성전자가 못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은 하반기 때 못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 실적 흐름이 D램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메모리 쪽은 확실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하반기 3, 4분기 갈수록 실적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가 그러면 실적의 피크냐? 전혀 아니죠. 내년까지는 실적 흐름이 계속해가지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한 중반이나 돼야지 주가 피크가 올 거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지금 한 방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잊지 말아야 되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납품권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된다고 봐야 되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어쩌면은 본실적 발표가 그 이번 달 말 중에 있으니까 그 본실적 발표 때 뉴스를 아껴놨다가 그때 터트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삼성전자는 더 간다. 삼성전자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또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을 노리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또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는 한 우리 시장 코스피에 대해 가지고 흐름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의 흐름, 하반기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 이제 기술주들이 뭔가 좀 그 상방을 좀 찍은 느낌이 들고요. 또 뭐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뭔가 차트 형태로만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흐름이 좀 상당히 막히는 이제 뭐 쌍봉 흐름을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뭐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세상에 애플 걱정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엔 또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엔비디아 걱정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엔비디아는 빠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져도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흐름은 뭐 이런데 저점은 깨질 수 있겠지만은 빠지면 또 곧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옆으로 흐르는 박스권을 아마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증시는 나스닥 증시 특히 전반적으로 뭐 박스권 흐름을 좀 가져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 조정은 18,000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7,900까지도. 하지만 그거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 들어온 이후에는 오히려 박스권 또 이제 곧바로 또 들어올려가지고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금 뭐 제로 노출성으로 이제는 기댈 데가 어디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또 기댈 데가 어디냐. 뭐 상승 동력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게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기대감은 많이 줄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방 압력은 아직까지 생기려면은 상당 기간 남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도 당분간 좀 박스권, 좁은 박스권이 될지 좁은 요런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약간 좀 이제 박스권의 폭이 좀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증시도 뭐 괜찮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증시에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인데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달러겠죠.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화가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데 달러화가 이제 이런 저점 같은 것들 104달러 같은 것들이 깨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환율도 빠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질 가능성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 쪽에 뭐 프랑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극우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약간 좀 잠잠해지면서 유로화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달러 빠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금하고 달러는 약간 이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금값이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쩌면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 올라가 준다면 달러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달러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환율, 오늘도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고 있는데 이 환율이 한번 좀 내려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 코스피가 위쪽으로 한번 오르려면 그 중에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1370원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되면은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데 대한 흐름에 대한 믿음을 또 주기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900을 뚫고 다시 위쪽으로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HBM 납품건이 터져야 된다 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이 밑으로 좀 빠져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발생하게 된다면은 코스피 이쪽으로 한번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코스피 증시 2,900 돌파 여부는 뭐 하반기 때 적어도 뭐 한두 달 이내에는 돌파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좀 박스권이 될 거고 그 박스권 기간 동안에 좀 재미가 있을 부분이 또 어디겠냐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다른 것들보다도 미국 증시의 러셀 2000 지수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러셀 2000 지수가 미국 증시 쪽에서 요즘에 이제 그 S&P 500이나 나스닥이 좀 정체가 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보시면 2020년도의 고점이 코로나 고점인데 이미 나스닥과 S&P 500은 거기를 돌파를 해버렸죠. 근데 러셀 2000 소형주 차트인데 돌파를 못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아요 꼭. 근데 러셀 2000이 위쪽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은 우리 증시의 중소형주들도 조금은 좀 힘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러셀 2000이 돌파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형주들한테도 매기가 돌 거다라는 어떤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중소형주, 특히 이제 성장주로 뭐 불리는 여러 섹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재밌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 코스닥은 제가 880선 상단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오겠지만은 코스닥이 돌파를 해주려면은 코스닥도 여전히 880선 상단을 돌파하려면은 코스피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가는 조건도 결국에는 코스피가 가는 조건과 똑같다. 삼성전자의 HBM 납품건이 터져야 되고 환율이 하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 그 흐름 속에서의 순환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타면서 종목들을 뭐 계속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순환매 속에서 오늘장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보면은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우리 증시의 종목들도 첫 번째 이제 방산주들 트럼프가 이제 뭐 대세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방산주들은 뭐 수주 모멘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 4.5, 현대로템 9% 올라가고, LIG. 방산주들은 급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가지고 좀 쉴 때 공략을 해두면은 한 번씩 또 올라가 주죠. 그 추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안 깨졌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쉴 때 들어가주면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슈팅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이쪽 부분 좀 트레이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들고 계속 갈 곳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이고, 두 번째 이제 조선 쪽 있죠. 오늘도 조선 쪽에 잘 올라가는데, 조선 쪽에는 계속 실적 얘기가 요즘에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가 엄청나다. 지금 이제 연내 수주 목표가 135억 달러인데 벌써 129억 달러를 수주를 했어요. 96%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박스권 돌파가 저는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도전을 할 걸로 봅니다. 조만간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제가 조선주들 중에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런 종목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세진중공업 제가 7,000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한파동이 더 나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자재 업체들 또 보신다면 케이프 같은 업체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KSP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이 먼저 올라갔지만 하반기 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때 케이프라든가 KSP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주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음식료 쪽 오늘도 잘 가네요. 오늘도 삼양식품 8%나 오르고 있고, 삼양식품을 뒤따르는 불닭볶음면 소스 업체 S&D도 오르고 있고, 농심도 오르고 샘표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음식료 쪽도 계속 실적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또 전선주들도 계속 오르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에코에너지 다 오릅니다. 전선주들을 보시려면 제가 보자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리 차트 보자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요즘에 구리 차트가 잘 안 보이시는데, 구리 차트가 많이 빠졌다가 요즘에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살짝 오를 것 같은 느낌들을 다들 시장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선주들의 수급을 또 이제 개선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전선주도 자꾸 지금 사가지고 홀딩할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다. 테마가 이제 새로운 테마가 오늘 꿈틀대는데, 우크라재건이죠. SG라든가 DR텍,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속해져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한테 지금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테마니까요. 지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으시면 안 되겠죠.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 물려 계셨던 분들 탈출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테마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지금은 트레이딩 형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빠져나오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움직이는 섹터는 늘 방송을 하면은 특징주 말씀드리면은 그날 잘 움직이는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다 거기에요. 섹터가 똑같아요. 맨날 방산, 조선, 음식료 이런 것들, 전선 이런 거 맨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이런 섹터들을 안 보고 자꾸 자기 혼자서 남들 안 보는 섹터 가가지고, 그리고 틈새 전략이라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지금 음지에 있는 섹터들을 자꾸 건드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주식만큼 정말 트렌드, 유행에 민감해야 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지만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2차전지, 또 밸류업들, 또 화장품 이런 데들이 다 트렌드 섹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은 아마 또 그 오늘 소강 상태였던 밸류업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화장품 이런 쪽들 또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계속 유행하는 섹터들, 그리고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섹터들이
지금은 잘 가고 있다. 그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지금은 계속 이쪽에서 눈을 돌리지 마셔야 돼요. 계속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뭘 또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과 선침해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대형주들, 기술주들은 좀 정체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종, 소형주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권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지금 상반기 때 뭐 지수 타고 많이 올랐던 종목 뻔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은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음식료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여러 형성들이 돼 있죠. 이런 데들은 이제는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죠. 트레이딩 섹터와 그리고 선침해 섹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섹터의 대표적인 쪽을 잡아라 그러면은 뭐 말씀드렸던 전선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죠. 많이 올랐던 쪽. 또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트레이딩 섹터가 됩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료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진 데는 이제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갈 거예요. 박스권. 많이 올라왔으니까 훅 꺼지진 않겠지만은 또 실적이 좋아서 옆으로 이렇게 흐를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침해 섹터로 이제 대표적인 쪽은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되겠죠. 제가 2차 전지는 실적 시즌 동안에 모아가면 하반기 때 코스닥을 이끌 주도 섹터가 될 거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2차 전지 중에서 뭐 대장주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닥 흐름을 완연히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제가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2차 전지들이 바닥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8월 중순, 9월 초쯤 되면은 바닥을 탈출하기 시작하면서 반등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지금 바닥 만들어가는 흐름이 보이고 뭐 셀업체들도 요즘에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쪽엔 선침해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좀 기간을 두면서 모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트레이딩 이 종목별로 좀 나눠야 돼. 트레이딩 종목과 선침해 종목을 좀 나눠야 됩니다. 트레이딩 종목은요, 반도체 쪽의 트레이딩 종목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쪽이니까 뭐 HBM 관련주들, 또 뭐 CXL 관련주들, 또 유리기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 안 잡혔는데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이번 실적 시즌 때 어쩌면은 굉장히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선침해 종목들은 오히려 뭐 D램 관련주들이라든가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리고 1분기 실적 안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D램 관련주들이 1분기 때 실적이 되돌림이 안 됐던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2분기 실적부터 잘 나오면서 올라갈 종목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침해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큰 수익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뭐 잦은 수익 그리고 뭐 손맛을 보겠다 그러면 이런 데 가셔야 되겠지만 잘못하면은 타임 잘못 잡아가지고 또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겠고 내일 이제 제가 그 재오픈 이벤트를 하면서 하는 마지막 이제 유튜브 공방이 내일 있습니다. 4시에 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종목들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내일 오후 4시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좀 공유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상방이 좀 막히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살짝 좀 어두운 분위기가 있지만은 지금 하반기 때 제가 하반기 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큰 흐름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선침해야 할 종목들은 꾸준히 선침해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오히려 하반기 때 수익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신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